오늘은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든 역사적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토 최전방 국가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약 4,400억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계약 상대방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무기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에스토니아는 이미 미국제 하이마스 6문을 보유하고 실전 배치 중인 국가입니다. 하이마스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고 미국 무기 체계에 완전히 익숙한 나라죠.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보여준 놀라운 활약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며 전세를 바꾼 그 무기 말입니다. 그런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검증된 무기를 제쳐두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12월 체결된 이 역사적 계약의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미국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 천무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결정의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먼저 2025년 12월 체결된 이번 계약의 정확한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와 약 4,400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방위투자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결한 이번 계약은 단순 무기 판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중트랙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무 6문의 발사대와 함께 3종류의 유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80km급 기본 유도 로켓, 160km급 중거리 로켓, 그리고 무려 290km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전술미사일 CTM-290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납기는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약 2년 안에 완료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하이마스는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납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가가 하이마스를 원하지만 생산과 공급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하나는 계약 금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 규모를 에스토니아 방산 산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서비스 센터 구축, 예비 부품 생산, 유지 보수 정비 체계 확립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호마르케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하면서 대규모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추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똑같은 전략을 택한 것이죠. 계약 시에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방위사업청 차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 최고 위급이 직접 참여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방위투자청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 확보는 에스토니아 안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천무 도입은 에스토니아의 방위력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에스토니아의 절박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에스토니아는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 자주포에 이어 하나의 방산 솔루션을 다시 한번 신뢰해준 에스토니아 정부와 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이뤄내 지속 가능한 K방산의 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는 왜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인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스토니아는 그때 K9 자주포 36문을 도입했고 7년간의 운용 경험을 통해 한국 방산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신뢰가 이번 천무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죠. 국방 전문 매체들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무를 하이마스의 보안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것은 두 시스템을 조합해 화력 운용의 유연성과 파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이마스와 천무를 함께 운용해서
최강의 화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도입에서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해야 할 핵심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왜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는지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처한 절박한 안보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3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남한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에스토니아의 국경은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불과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에스토니아는 나토가 자신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전초기지입니다.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이 문자 그대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 발트 3국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수발키 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문제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지역인데 러시아가 여기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동맹국 벨라루스가 연결되면서 발트 3국은 나토 본토로부터 완전히 고립됩니다. 섬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포위된 채 고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토니아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이유입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를 통해 향후 4년간 무려 100억 유로, 한화로 약 17조 원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3%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미국이 왜 유럽을 지켜줘야 하나? 나토 국방비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면 미국은 유럽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토니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하이마스 생산 지연 문제입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전 세계적인 하이마스 수요 폭증으로 생산이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이마스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주문했지만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2025년 말 지금 하이마스를 주문하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천무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인도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 에스토니아에게 빠른 납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 추가 도입을 미국과 계속 조율 중인 가운데 납기 문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천무 도입 결정이 공백을 빠르게 메우는 실용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토니아가 12월 천무 계약을 체결한 배경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매일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은 불확실하며 하이마스는 언제 올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천무는 완벽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는 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그토록 절실했을까요? 왜 하이마스든 천무든 반드시 확보해야 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하이마스는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로 러시아군의 탄약고, 지휘소, 보급 거점을 정밀 타격하면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전통적인 포병은 사거리가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도 최대 사거리가 50km 내외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천무의 능력을 보십시오. 기본 로켓이 80km, 중거리가 160km, 장거리 미사일은 무려 290km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에스토니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160km 사거리는 러시아군 지휘부와 탄약고가 전방에서 배치되는 표준 위치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러시아군의 후방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천무의 160km 로켓은 적의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억지력입니다.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러시아 발트 함대의 본거지입니다. 천무 160km 로켓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적 억지력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 주요 도시도 타격당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290km 사거리의 CTM-290 미사일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에스토니아 영토에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을 러시아 발트 해역 기지에 대한 위협 증가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상으로 러시아 해군 기지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화력 집중도입니다. 천무는 한 발사대에 2개의 포드를 장착하고 각 포드에는 6발의 239mm 로켓이 들어갑니다. 즉, 한 대당 12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마스보다 많은 화력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트 삼국같이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전쟁 초기 몇 시간, 며칠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러시아군의 신속한 기갑 돌파를 막으려면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서 적의 진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천무 6문이면 한 번에 72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기갑 부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화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천무와 하이마스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더 많은 로켓을 산 것이 아니라 유연한 탄약 확보와 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탄약 생산 속도가 전술 로켓 공급에서 가장 중요해진 지금, 에스토니아는 단순 발사대가 아니라 탄약고 자체를 확보한 것입니다. 계약에는 필요시 추가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절실했고, 그래서 12월 천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왜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12월에 그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생산 능력과 압도적으로 빠른 납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이마스는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생산이 한참 밀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이마스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주문했지만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폴란드, 루마니아, 대만, 일본 등 전 세계가 하이마스를 원합니다. 생산 대기 리스트가 끝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천무는 어떨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이미 대규모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현지 생산 체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천무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인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확실한 날짜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인 에스토니아에게 빠른 납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중 화력 체계, 탄약 호환성과 독자성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무를 사면 미국 탄약을 못 쓰는 거 아니냐?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무를 하이마스의 보안 자산으로 운용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무와 하이마스를 함께 운용해서 두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천무는 애초부터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천무의 포드 시스템은 미국의 M270MLRS와 기본적인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에스토니아도 유사한 조건을 확보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에스토니아는 한국제 로켓과 미국제 로켓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중 화력의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고가치 표적에 대한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이나 동맹국 포대와의 긴밀한 상호 운용성이 필요할 때는 하이마스를 사용합니다. 나토의 표준 전술과 완벽히 호환되니까요. 반면 특정 지역을 광역 제압하거나 발사대당 더 많은 화력을 투사하거나 독자적인 중심 타격 옵션이 필요할 때는 천무의 화력 밀집도와 유연한 임무 대응력을 활용합니다. 현장 지휘관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의 화력 운용 리듬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나토의 표준 탄약 체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나 정치적 결정에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전략적 이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효율적인 화력 밀도와 전투 지속 능력입니다. 천무는 한 발사대에 2개의 포드를 장착하고 각 포드에는 6발의 239mm 유도 로켓이 탑재됩니다. 즉, 한 대당 12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천무 6문이면 한 번에 72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하이마스 6문을 더하면 에스토니아는 상당한 규모의 유도로켓 화력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국가로서는 강력한 화력입니다. 게다가 전투 지속 능력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발사대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탄약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번 계약으로 3종류의 탄약을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80km, 160km, 290km.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분산 배치된 천무포대가 발사대당 유도 로켓으로 적의 집결지나 방공망 거점을 무력화한 뒤 신속히 진지를 이탈하면 동시에 하이마스 부대가 더 가치 있는 적, 지휘소나 보급 거점 등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동시다층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 기술과 항제밍 능력으로 신뢰성 있는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무의 유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PS 유도는 기본이고 관성항법 장치와 결합해서 정확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GPS 재밍 대응 능력입니다. 러시아는 GPS 재밍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GPS 재밍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대응해왔습니다. 북한의 GPS 재밍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협력해서 항제밍 GPS 필터를 개발했고 이것을 천무 수출형에도 적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강력한 유도 시스템을 확보한 것이죠. GPS 재밍이 빈번해진 현대 전장에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도 강한 대응력을 뜻합니다. 뛰어난 GPS 유도 기술과 항제밍 능력. 이것은 에스토니아에게 결정적인 메리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GPS 국산화로 확보한 수출 자유도입니다. 초기 천무는 미국산 GPS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GPS 유닛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 셈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탄약과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럽 현지화 전략, 즉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K방산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K9 자주포와 천무의 현지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의 계약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현지 산업 투자와 부품 생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만든 무기를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것이죠. 한화의 전략은 이것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한국 무기.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특히 유럽의 자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유로펄스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30년대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유로펄스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지금 당장입니다. 한국의 천무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지화를 통해 유사시 부품 탄약 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전시 예비 부품 조달과 잠재적인 로켓 조립 능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회복 탄력성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뛰어난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비교할 때 경제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력 대비 가격으로 따지면 효율적입니다. 에스토니아 같이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나라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화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는 에스토니아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7년간 검증된 신뢰성과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K9 자주포 36문을 2018년부터 7년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과 신뢰성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화라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이미 쌓여 있는 것이죠.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는 것보다 검증된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 국방부와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천무 획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이 뒷받침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12월 천무를 선택한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가 미국 하이마스 대신 한국 천무를 선택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12월의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스토니아 한 나라의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천무를 도입하면서 하나는 유럽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하나는 유럽 방산 공급망의 핵심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발트 상국의 나머지 국가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느끼는 나라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수출 계약을 계기로 노르웨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국가 및 북유럽 지역에서 도입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천무 다연장 로켓을 K9 자주포에 이은 제2의 K방산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띄울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미국 무기의 절대적 우위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무기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납기가 빠르고 정치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게다가 현지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한국은 미국 못지않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객 중심의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의 천무 선택은 이런 변화의 상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스토니아의 결정은 다층적인 전략적 효과를 갖는다. 전술적으로는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으로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며 산업정치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로 양국 간 신뢰를 강화한다. 2025년 12월 체결된 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K9 자주포로 시작된 K방산의 유럽 진출이 천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공 방공 미사일 등이 줄줄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의 주력 방산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의 대규모 호마르케이 사업, 루마니아 및 노르웨이의 K9 도입,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K2 전차 협력 논의 등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12월의 계약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기술력, 생산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뢰. 천무가 발트해의 하늘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입니다. 나토 최전방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무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천무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무기 도입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K방산이 유럽 재무장의 중심축으로 진입하는 관문을 연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의 쾌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